수요일은 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며칠 전 장수군에서 아주 축하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축하할 일일까요? 네, 장수군 장수읍에서 5번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순길, 김시은 부부의 가정에 5번째 아이, 딸 지훈이가 태어나서요. 군청에서 축하하고 축하금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저출산 시대의 5번째 아이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실 애국자이시네요. 아, 맞죠. 네, 많은 분들의 축복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아이 사진만 봐도 참 귀여운데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든 점도 있지만 네. 커가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고 예뻐서 5번째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예쁘네요. 근데 사실 요즘 우리나라가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네.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더욱 강하게 되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또 태어난 아기가 나중에 12살이 됐을 때 전북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전북에서 올림픽 상상만 해도 정말 설레는데요. 맞습니다. 올림픽이 열려서 세계인들이 전북으로 온다면 전북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될 텐데요. 네. 전 세계인들이 전북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은 어디에서? 바로 전북이죠. 네, 전북이 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선언했죠. 그래서 저번 주에 올림픽 유치기원 체육인 한마음 대회도 열었습니다. 네, 우리도 함께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그 소식 지금 함께 만나볼까 합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 밝아오는 미래. 역사 속에서 전라도의 수도로 자리한 전북. 예술, 음식, 문화. 전통과 미래가 만나는 전북에서 해낼 일은?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낸다면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1억 세계인의 축제. 스포츠로 지구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전북의 꿈. 우리는 소원합니다. 전북의 꿈! 전북특별자치도 체육관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북도민의 발길이 계속되는데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K문화의 수도 전북에서. 하나씩.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의 문화유산과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올림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이를 지지하는 도민들이 뜨겁게 뭉쳤습니다.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기원 체육인 한마음 대회. 많은 도민이 참석한 이 자리에 전북이 배출한 유명 스포츠 인사도 눈에 띄네요. 네, 여기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체육회관 야외 광장인데요. 사람 정말 많죠. 금메달을 따신 박성현 감독님과 물어보고 싶은 게요. 만약에 2036년 하계올림픽이 우리 전북에서 된다면 선수로 다시 한번 뛸 마음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생각 안 해봤는데요. 네. 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자체가 저에겐 되게 큰 기념적인 일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유치가 된다 그러면 저도 한번 다시 선수로 시도를 해볼까 한번 잠시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성현 금메달리스트를 비롯해 전북을 빛낸 스포츠 영웅들이 많습니다. 지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올림픽 꿈을 이룬 그들의 노력은 전북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켜켜이 쌓는 바탕이 됐죠. 우리 전북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오늘 공식 선언하고 올림픽 개최를 위한 당당한 걸음을 대전정에 본격 뛰어들게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는데 올림픽이 전북에서 열린다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도시 브랜드는 물론이고 우리 사실 전라북도에 뚜렷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 시설이 확충이 될 거고요. 여러 인프라들이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면은 스포츠 산업적으로 반만 년, 50년을 거스를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하계 올림픽 유치라는 꿈을 향해 모든 역량을 전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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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합쳐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건립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 문화의 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개최지의 전통과 문화, 미래를 보여주는 혁신의 장이다. 지금 보시면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역동적인데 이제 84년이었죠. 1984년 LA 올림픽 유인탁 선수는 무릎 부상에도 값진 금메달을 따는 투혼을 발휘했죠. 이때 대한민국에게 금메달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2036년에 전북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돼야겠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정말 가슴 뛰는 도전의 그런 삶을 살아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림피안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여한이 없겠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복식. 올림픽에서 처음 생긴 여자 복식에서 정서영 선수는 초대 챔피언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기억은 나는데 이제 벌써 한 30몇 년이 흘러가지고 아이들한테는 이 올림픽 유치가 전라북도에서 한다는 걸 알고 나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꿈나무로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꿈이 될 올림픽 전북 유치 기대되죠? 네, 보신 것처럼 전북에서의 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말 특별히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다윤 씨가 한번 만나볼게요. 다윤 씨, 나와주세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2046 하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뜨거운 현장의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힘쓰고 계신 분이 계시죠?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도지사인데요. 김관영 도지사를 만나 특별한 이야기 듣기 위해 제가 전북특별자치도청에 왔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만나서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36년에 하계올림픽을 전북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11월 7일에 공식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구상을 언제부터 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2036년이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우승한 지 100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으로서는 뜻깊은 해고 올해 한인 비즈니스 대회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도민들께 알리고 유치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전북에서 이제 올림픽이 치러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전북하면 뭘 생각하세요? 우리 K컬처의 뿌리가 바로 전북에 있거든요. 그때 12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의 K컬처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것들을 꼭 보여주는 문화올림픽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올림픽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전북 14개 시군이 협력한다면 올림픽 유치 저력이 자연스럽게 마련되겠죠. 도민 모두가 함께할 기회,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을 하는 전북 기대됩니다. 올림픽 유치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인프라 조성이 잘 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진 시선도 조금 있습니다. 전주만 이 올림픽의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고 저희는 전북이 주도하는 비수도권 연대를 하기 때문에 모든 운동장과 경기장 또 숙박시설 등을 충청권 또 광주 전남 폭넓은 구장과 우리나라 전체를 활용하는 모든 지역을 아우르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경제력과 인프라가 저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에 있는 도시가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를 연계해서 치러낸 올림픽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지역 연계를 통해 올림픽 역사를 만드는 이를 성공적으로 보여준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전북의 역량을 키우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빈틈없이 준비하면 꿈은 더 가까워지겠죠? 2036년에 하계올림픽이 전북에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다면 전북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고 계실까요? 선수단은 1,500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단을 돕는 분들, 미디어 이런 분들이 약 5만 명 정도 오고 전주 일원에, 전북 일원에 1,500만 명의 관광객이 2주 동안 온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모든 것이 수도권에서 했는데 비수도권이 중심이 돼서 올림픽을 치른다면 국가 균형 발전에 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줄 올림픽 유치. 마음을 모으는 퍼포먼스로 열기를 돋웁니다. 높이 들어주시고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성공을 위한 마음을 모아서 전북의 꿈! 전북에서의 올림픽 개최 기대하십니까? 네, 기대합니다. 어떤 기대하시나요? 전북에서 열렸으면 좋겠고 저도 한 마음으로 꼭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전북에서 유치하기를 진짜 마음속 깊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이 상권도 활발하게 경제 발전에도 좋을 것 같고요. 전북은 스포츠로 유명하니까요. 꼭 전북에서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에서 개최하는 올림픽. 힘차게 도전하고 꿈이 실현되도록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전북 스포츠의 미래 2036 전북 올림픽 꿈을 응원합니다. 네, 전북을 뛰어넘어 세계로 2036년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 기대가 정말 되네요. 네, 전북은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림픽 유치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성공적인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전담 추진단을 저번 주에 발족했다고 해요. 네, 전담 추진단을 발족을 했으니까 이제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올림픽이 열리면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전주로 오겠죠. 네. 근데 전주로 왔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텐데 또 전주에 대해서 첫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이 버스 기사들이겠죠. 맞습니다. 이 버스 탈 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주시고 또 안전운전하시는 기사님 만나면 기분이 참 좋은데요. 오늘 퇴근길 소울푸드에서 만날 기사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살짝 봤거든요. 근데 이분 일단 버스 기사님이신데 굉장히 힙하세요.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친절하십니다. 신기하죠? 해마다 이 전주에서 친절 기사를 뽑는데 이분도 거기에 뽑히셨거든요. 버스 운전이라는 게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항상 웃으면서 대하는 친절한 황준한 기사님을 만나볼까 합니다. 네, 퇴근길 소울푸드 시민의 발 친절한 준한 씨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게 천천히 올라오세요. 천천히 위험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전주 시내버스 기사 황준환입니다. 출근이 이제 첫 출발이 6시, 7시여서 주로 새벽 4시나 5시쯤 나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오늘 운행할 차량입니다. 혹시나 운행 전에 오일 누유나 냉각표가 새는 것도 확인하고요. 버스 기사 하려고 준비했던 건 이제 중학생 때 기사님들이 너무 친절하고 멋있어서 25살 때쯤에 준비를 해서요. 이제 저 여기 입사한 거는 23년도 1월에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 근무자, 오후 근무자 할 거 없이 날마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대부분 출근 시간을 이제 6시 출발 차량이면 12시에서 2시, 7시 출발 차량이면 2시에서 한 3시, 늦으면 4시까지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4일 근무하고 하루 휴무로 돼 있습니다. 손님들이 나이 어리다, 어린 놈이 운전한다, 불편하신 내색이 보이셔서 조금 더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타일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저라는 기사를 알리기도 좋을 것 같았고요. 네, 첫 차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970 노선은 전주 시내 송천동에서 대학교, 그다음에 남부시장, 중앙시장 모두 경유하는 노선이고, 그 와중에 이제 터미널, 시외 터미널, 고속 터미널도 근처를 가다 보니까 북적북적한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버스입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 계실게요. 차량이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하고 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내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데요. 정류장에 이렇게 멈추려고 할 때 손님들이 일어나시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그 반동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출발 시간이 맞춰져야 탑승하시는 분들이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날씨도 추워지면 좀 더 빨리 가서 태워드리고 싶고, 마음도 조급하고, 네, 안전하게 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험장 가려면 몇 분 타야 돼요? 면허 시험장 가실 거면 여기에서는 420번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조금 걸어가셔야 돼요. 네, 수고하세요. 친절한 기사상은 제가 23년도 12월에 받았고요. 자기 직업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일해야 할 것 같아요. 의인상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옆집에 불이 나서 사람 구하다 보니까 받게 됐습니다. 우연찮게. 좋게 봐주시고 상도 주셔서 감사할 겁니다. 형님 이것 좀 드셔요. 아유, 고마워서. 아이, 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하셔야죠. 문을 닫았는데 문을 열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도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귤을 아까부터 드리고 싶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게 딱 타는 순간에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매력이고요. 손님들 내리실 때 기분 좋았다, 편했다 이런 인사해 주시면 정말 그게 제일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전북 구릉리 소방입니다. 네, 1회차 운행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차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너무 친절하세요. 차량에 손님들 다 내리고 종점 도착하면요, 혹시 손님들이 놓고 내린 거 있나, 그리고 차에 쓰레기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해서 다음 손님들 타실 때 쾌적하게 타시라고 운행 끝나면 한번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허리는 항상 다쳐서 치료받고 있고, 어깨도 장시간 힘들어가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은 정말 참습니다. 정말 너무 심하게 급하다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가는 편인데, 뭘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않아요. 운행 끝날 때까지. 자, 운행 2회차 출발하겠습니다. 꽉 잡아주세요. 추위는 안 타는데 손님들은 겨울이 추워서 싫고, 이번 겨울이 좀 걱정이에요.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올까 봐 걱정이고, 차가 엄청 무거워요. 속도만 빠르게 안 내면 그래도 안전한 편이거든요. 단 이제 정류장에서 조금 멀리 떨어뜨려서 혹시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하는데, 그럼 더 천천히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꽉 잡아주세요. 차량이 많이 흔들립니다. 큰 건 아니지만 이제 탑승하기 전에 카드나 요금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거랑, 그 외에는
제 차량을 타고 가시는 동안에는 편안한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시민들의 쉼터인 것 같습니다. 아침을 시작하고 손님들의 편한 이동수단이자 쉼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행했습니다. 운전자 교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손님들과 웃으면서 끝나는 날이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끝났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어디 뛰었냐? 오늘 부시공 뛰었습니다. 사람 많지? 진짜 많습니다. 착실하고 성실하고 뭐 다른 직원들이 준환이를 많이 따르기도 하고 준환이가 많이 모범도 되죠. 항상 교대하기 전에 청소도 꼼꼼히 해주시고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주시는 기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국밥 섞어서 하나요? 잘 먹겠습니다. 새우젓 넣어서 풀어가지고 부추를 넣습니다. 이 집 부추가 진짜 맛있어요. 아낌없이 다 넣습니다. 이 집 고추가 진짜 매콤해요, 고춧가루가. 우연찮게 제 회사 선배님이 이런 집이 있더라 하고 웬만한 국밥집 다 가봤는데 여기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집이 페이버릿이 돼갖고 일 끝나고 먹어야 맛있어요. 이모! 아, 오늘따라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 공깃밥 하나만 양 많이요. 네, 감사합니다. 운전이라 생각합니다. 활력이 돌아요. 운전을 하고 있으면 활력이 도는데 국밥을 먹을 때만큼 제일 활력이 돕니다. 잘 먹었습니다. 전주 시민의 발, 버스 운전기사로 큰 사고 없이 오래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친절기사, 왕중왕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더 안전하게 운전하겠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잇몸병엔 이가탄, 사는 모습은 달라도 잇몸약은 이가탄. 붓고 피나는 잇몸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가탄의 바램입니다.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스윗한 거? 스파이시? 아니다. 크리미한 거?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고마워요. 고추마요. 프라닥 치킨. 여성 2명 중 1명은 HPV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발병 시 4개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암 예방, 더 이상 미룰 순 없으니까. 가다실 9. 되돌린다. 필파워 900의 힘으로. 어떤 추위도 따뜻하게. 어떤 겨울도 우아하게. G900 K2. Davon möchte ich mal träumen.
네, 멋진 노래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노래를 부른 이들은 이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익산 동그라미 중창단인데요. 이 단원들이 이 노래 한 곡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처음엔 다 같이 모여서 앉아있기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모이고 앉아있는 연습부터 해서 한 곡을 익히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4배 이상의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해요. 네,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렇게 빚어졌는데요. 익산 쌍능길에 위치해 있어서 이 중창단 공연 명이 쌍능길 예술산책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뜨거운 박수 보내줬다고 합니다. 네, 공연에서 노래 부른 단원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합창단 공연이었죠. 근데 더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의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도 열렸다고 해요. 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도마뱀이 된 코끼리 미술작품 전시회인데요. 네. 전북 맹아학교 학생들의 전시회입니다. 맞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손끝에만 집중해서 마음을 표현한 미술작품 전시회인데요. 아, 정말 멋진 작품들 많네요. 맞습니다. 네. 작품을 살짝만 살펴봐도 참 다채롭고 아름다운 작품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작품을 만들면서 즐겁게 활동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또 탄생이 돼서 보는 이들에게도 감동을 안겨줬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제 전문가들이 그린 작품 같은데 네. 저는 이 도마뱀이 된 코끼리 10번째 이야기 작품 전시는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기획전시실에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20일 금요일까지 전시된다고 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몸이 불편한 학생들의 아름다운 도전과 또 예술 활동 소식까지 만나봤는데요. 지금 만나볼 전라도 이야기도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줄 거라고요? 맞습니다. 이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린 분인데요. 슈바이처 누군지 아시죠? 네, 그럼요. 네, 일제강점기 일본 지주 농장에서 소작인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펼친 분인데요. 또 정말 감동적인 게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해결해야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셨습니다. 네, 우리 지역 군산에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다니 참 궁금한데요. 지금 전라도 이야기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우리는 군산으로 갑니다. 군산.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춘 박사님이 생전에 실제로 거주하셨던 건물이 지금 이영춘 가옥이라는 이름으로 군산에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건물인데 일제강점기 건물 치고 아주 보존이 잘 된 건물이고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맡고 있는 곳이죠. 혹시 그렇다면 이영춘 박사가 직접 지은 건물일까요? 직접 지으신 건 아니고 사실 이거는 일본인 구마모토라는 사람의 별장이었습니다. 이 구마모토라는 사람이 조선 최대의 일본인 지주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구마모토라는 사람이 이 별장을 지을 때 조선 총독부 관저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견될 정도로 최고급 자재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지금 가보시면은 이제 일본식과 서구식 그리고 이제 한식이 절충된 독특한 양식의 가옥으로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영춘 박사님이 이 구마모토라는 사람의 농장에 진료소장으로 부임을 하셨던 거죠. 구마모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구마모토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에 온 일본인 중에서 명실상부한 최대 농장주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이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군산의 땅을 사들여가지고 농장을 세우고 끊임없이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1935년경이 되면은 소작인만 뭐 대략 한 3천 가구, 2만여 명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근데 그 사람이 운영한 농장으로 왜 박사님 오셨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 구마모토가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소작인들을 위한 진료소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면 이제 소작인들이 아프고 그러면 이제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이영춘 박사님이 이 농장으로 가신 거죠. 왜 가셨냐? 이 조선의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알고 계셨던 이영춘 박사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이 고통받는 가난한 농민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기 위해서 군산으로 내려오신 거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서 네.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원래 박사님은 의사가 되기 전에 보통학교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세브란스 의전이라는 곳을 다니면서 의사가 되셨고요. 그다음에 병리학을 연구하는 의학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토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이셨죠. 일제강점기 시대 때 조선인이 의사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의사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심지어 의학 박사라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한국인 교수의 지도를 받은 최초의 의학 박사로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앞으로 그냥 의사로서든 의학자로서든 인생이 앞길이 창창한데 1935년 군산에 이 구마모토 농장 부설 의료원인 자해진료소장으로 부임하신 거죠. 당시 나이에 33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젊은 나이에 이곳에 와서 농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고귀한 포부를 실천으로 옮기신 거죠. 군산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았겠네요. 훌륭한 의학박사가 와서 치료를 해주면. 난리가 났습니다. 구마모토 이제 농장 부설 진료소는 준인산이네. 왜냐면 이제 무료였습니다. 무료로 이제 소작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소작인과 가족들의 발길이 끊이지를 않았다. 그리고 이용춘 박사님은 환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자전거 따릉이 타고 따릉따릉 하면서 군산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김제, 정읍할 거 없이 어디든 왕진을 다니시고, 그래서 1935년 부임하신 첫 해에만 진료 인원이 한 7,000명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 인원으로 볼 때는 거의 뭐 한 매년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돌보신 게 아닌가. 뭐 밤낮 없는 거죠, 그냥. 정말 괜히 한국의 슈발처럼 불리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이 또 공중위생의 선구자시기도 했습니다. 요즘이야 상하수도가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러지도 못했고 또 의식 수준이라든가 위생 수준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병이 많았죠. 그래서 이 박사님은 학교가 더 중요하다. 이 어린 아이들이 잘하고 활동하는 이 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 학교 위생 교육을 좀 잘 해보고자 일제강점기에는 정말 파격적이게도 우리나라 최초로 양호실과 양호교사 제도를 건의를 했고 그게 이제 군산에 있는 개정보통학교에 도입이 됩니다. 그게 학교 내에서요? 학교 내. 그렇게 학교에 있는 보건실이 탄생하죠? 그렇죠. 요즘이야 보건실은 당연히 있는 거고 보건 선생님이 당연히 계시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네. 이런 걸 또 앞서 나가신 거고 이분이 손을 대면 다 그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복이 될 때까지 이 농장 진료소에서 몸담으시면서 돌본 환자들이 무려 한 20여만 명 되는 것 같다. 이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런데 이 박사님은 이 환자를 진료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병은 예방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예방을 위해서 농촌의 전반적인 이 보건과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또 주목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8알은 농민인데 이 농민의 건강과 질병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단순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해방 이후에 농촌위생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농촌위생연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고요. 또 개정병원이라는 걸 또 세우시고 여러 병원도 만드시는데 이 농민들의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일을 혼자 할 수 없죠. 그래서 간호학교를 설립해서 간호사들도 양성을 하고 이렇게 양성된 간호사분들이 6.25 때 실탄 맞아서 구멍 뚫린 트럭을 타고 멀리 돌아다니면서 의료 관련된 업무도 하고 트럭이 닿을 수 없는 곳은 간호사들이 산을 올라가서 이 또 이제 소외받는 의료의 소외계층들을 직접적으로 보살피는 이런 큰 뜻이 다 이 박사님의 행동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이용춘 박사님이 군산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네요. 이 박사님이 손대는 것은 곧 역사. 그래서 이 예방의학의 선구자이자 공중보건의 개척자이신 이 박사님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 농촌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요즘 이제 우리 면담하고 설문조사하죠. 그런 걸 또 하시는 겁니다. 각 가정의 이 위생 상태라든가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알려줄 건 알려주고 미연에 이제 뭔가 방지할 수 있는 건 방지하고 또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우량화 선발대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이렇게 애들은 키우는 거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게 맞다.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또 이제 농민들이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면 정말 슬프죠. 그래서 농민 의료보험 같은 거를 만드십니다. 지금 정말 성각자신 거죠. 그래서 농민들의 치료비 부담도 덜어주시고 그리고
영화원을 설립하십니다. 당시 혼란한 우리 이제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대다 보니까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또 부모가 없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돌볼 수 있는 영화원을 설립하셔가지고 그 영화원이 이름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국가가 했어야 되는 일을 개인이 하고 있었네요. 일제강점기 소작인들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중보건을 이제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이영춘 박사님께서는 1980년 11월에 지병이 있으셨는데 천식이 악화돼가지고 별세를 하셨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그렇게 의료계에 큰 별이 그렇게 지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서양 속담에 100파운드의 치료보다 1파운드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다.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용이하고 예방의학의 발달은 결국 인생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니 우리는 여기에 치료의학 의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이영춘 박사님의 생각이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을 하셨죠. 또 이영춘 박사님 가옥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이영춘 박사님 가옥은 지금 현재 군산 간호대학교 부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스탬프 투어의 한 장소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제 찾아오게끔 하고 있는데요. 네.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이 100여 년 전 이 땅에서 이제 고귀한 이상을 평생의 삶으로 실천하신 한 의사의 숭고한 삶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영춘 박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밤낮 없이 무료 진료를 하시고 노력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영춘 박사의 가옥은 군산시 관광 스탬프 투어 코스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영춘 박사님의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코스 참여해도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군산에 가면 근대 문화 역사를 느낄 만한 장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행하면서 이영춘 박사의 가옥을 방문하면서 이영춘 박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목집중 오늘의 발견 시간인데요. 다윤 씨, 김장하셨나요? 물론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 저희 집도 김장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김장을 거의 마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라도 김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젓갈인데요. 그렇죠. 네, 오늘은 젓갈로 유명한 충남 홍성군 광천읍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새우젓을 숙성하는 토굴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합니다. 새우젓을 맛보러 충남 홍성 광천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찬바람 부는 계절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곳, 바로 홍성 광천인데요. 오늘은 새우젓의 중심지 홍성 광천에서 일손을 보태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뭐 오늘은 뭐 말 안 해주셔도 어딘지 알겠네. 에? 여기도 새우젓, 저기도 새우젓, 저기도 다 새우젓이네 그냥. 새우젓은 좋아하세요? 새우 좋아하죠. 돼지고기에다 싹 해가지고 오늘은 새우젓의 고장 홍성 광천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토굴의 새우젓을 숙성 발효하는 곳으로 유명한 마을인데요. 여기 3대째 토굴 새우젓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대가 70년째 토굴 새우젓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 홍성 광천의 헌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토굴 새우젓을 잘 숙성된 토굴 새우젓을 주문이 오면 여기에서 직접 담아서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 어디 갖다 파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 그냥 동굴이잖아요. 곡성 아니에요? 영화 곡성? 아니 나무 흔들리는 거 봐요. 여기 진짜 너무 무서워. 이거 봐 지금. 일꾼하슈. 사장님이세요? 예. 아니 사장님 이게 다 뭡니까 지금? 이게 이제 새우젓 여기서 판매하고 하는데요. 새우젓. 그렇죠. 토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드럼통들이 다 새우젓이랍니다.
아니 근데 새우젓이 제가 아는 거는 새우젓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뭐 종류가 많나요? 제일 좋은 육젓도 있고 육젓? 6월 달에 나온다. 육젓. 5월 달에 나온 오젓. 요즘 가을에 잡힌 추젓. 대체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새우젓은 담그는 시기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른데요. 다양한 새우젓 중 어획량이 많지 않아 값이 비싼 육젓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짜지만 나중에 단맛이 돌아요. 응? 단맛이 좀 나고 끝이 좀 약간 고소하네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비싸고 맛있는 거라. 이거 새우 하나가 얼마인가 따져봐도 돼. 이게 한 도라모가 뭐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거 한 드럼에? 한 돈에 1,000만 원? 과거 홍성 광천에는 옹암포구가 있어 고려시대 때부터 새우젓을 파는 장터가 열렸습니다. 이후 장항선이 개통하고 많은 상인들이 몰려와서 새우젓의 성지가 되었는데요. 저장 온도, 염의 비율, 보관 용기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새우젓. 토굴에서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숙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춰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동굴이라고 생각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뭐 나올 것 같아요. 이 마을에는 40여 개의 토굴이 있는데요. 1950, 60년대 사람이 판 토굴입니다. 긴 굴은 350m에 달하고요. 홍성군은 토굴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지금 노력 중입니다. 지금은 어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됐거든요.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를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게 되면은 진짜 우리나라의 큰 보물이 또 될 수도 있는. 되면은 떼부자 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본업 시작. 보관용 토굴에 있는 새우젓을 판매용 토굴로 옮겨야 합니다. 아니 사장님, 근데 여기 있는 통 다 갖고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요, 오늘 2개를 가져갈 건데. 2개? 그렇지. 너무 많이 하면 또 나중에 허리 다친다 그러면 와이프가 싫어할 거 아니야. 또 나왔어, 와이프요? 이거를 옮기려면 허리가 단단해야 돼. 저 포병 출신이에요. 그래? 나는 탱크병 출신인데. 저 자주포. 드럼통을 옮기려는데 이거 보기보다 무겁습니다. 몇 킬로라고요, 사장님? 260kg. 와, 260kg. 자, 이거 당겨서, 지금 확 당겨서. 숙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토굴. 이곳에서 4, 5개월 숙성시킨 새우젓을 판매용 토굴로 싣고 갑니다. 오늘의 미션은 오젓 한 드럼과 육젓 한 드럼을 옮기는 일입니다. 한 번에. 손님 오셨어요. 저희 토굴 새우젓 잘 오셨어요. 오늘 특별히 1,000원 할인. 가게 바로 뒤편 토굴이 있어 손님들이 오면 직접 굴 속에 들어가 새우젓을 고를 수 있는데요. 친절한 사장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거 한 2개만 올려서 먹으면 물도 필요 없어. 이걸 일단 담아줘. 예. 요걸 하나 일단 담고. 아니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방송이라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평상시엔 이거보다 더 주거든요. 역시. 품질이 좋아 멀리서도 찾아온다는 손님들.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만족도가 낮고 또 이렇게 비교할 게 있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고생했는데 우리 맛있는 밥을 먹을까? 예! 오늘의 점심 새우젓을 곁들인 수육입니다. 푸짐한 한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사실 이 새우젓이 오늘 주인공이니까 이 고기에다 새우젓만 하나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한번 처음에는 딱 해가지고. 실실 녹죠. 와,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 새우젓 하나만 올렸는데도 육지랑 바닥 싸우네 막. 와, 이 새우젓이 굉장한데요, 진짜? 광천 새우젓이 특별히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한 거는 냉장고에다 넣으면 지금 여태까지 먹었던 우리 토굴 새우젓의 진한 맛이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지. 광천 사람들은 그리고 광천에도 우리는 이 국산만 가지고 고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부유하진 못해. 그렇구나. 그지만 내 가슴 속에 있는 프라이드만큼은 자긍심만큼은 안 없어지거든. 자긍심 하나로 지켜온 세월. 허니 사장님은 국내산 재료만 엄선하여 최상의 새우젓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우젓이 이렇게 소비자한테 갔을 때 이게 물이 이렇게 밑에 비어 있잖아. 그럼 소비자가 기분이 나쁘죠. 거기를 스티커로 가리면 되잖아요, 상표로.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마음을 가리는 거잖아.
요즘 김장 시즌이라 1년 중 가장 바쁘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품을 준비합니다. 토굴에서 숙성 발효시킨 맛있는 새우젓을 빈틈없이 채우기 위해 저도 최대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해답을 알았어. 우리 집에 보낸다는 생각으로 나 밑에. 새우젓을 아낌없이 담는 것은 물론 허니 사장님만의 영업 비밀이 있다는데요. 새우젓을 사면 새우젓 국물까지 서비스로 담아준다는 겁니다. 이거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거 보고 다른 새우젓 사장님들이 따라하시면 어떡해요? 할 수도 없어. 일을 이렇게 하려면 자기 마인드가 원래 돼 있어야 돼. 내 거를 줄인다. 딴 사람을 주는데 내 거 줄어들잖아. 그게 아까우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와 같이 놀아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이게 가능한데. 아낌없이 눌러 담은 새우젓과 서비스로 담은 새우젓 국물. 그 속에는 사장님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새우젓 국물이 묻어 있으니까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파리가 딱 앉아서 미끄러져야 돼. 그 정도는 피크대라고 보면 되죠. 이거는 이렇게 포장해서 어디로 제일 많이 가요? 전국에 다 가요. 외국으로도 나갈 건데. 외국이요? 응. 외국에서도 새우젓을 먹어요? 그럼요. 어디? 일단은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국에 들어가면은 시원한 맛을 내주니까. 시원하죠. 그쪽으로도 이제 갈 수 있고 그래. 요즘은 온라인 판매가 부쩍 늘었다는데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도 힘을 보탰습니다. 서둘러 포장을 마치고 광천 새우젓 홍보를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혹시 다 여기 저기 아세요? 요즘에 뭐 히트친 아파트. 아니 몰라. 아파트 노래 아세요? 아파트. 요새 나오는 그 얘기하는 거지. 아파트 아세요? 그거 알아. 게임 스타트. 아파트.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왜 이렇게 새초롬하게? 춤 한번 당겨볼까요 그러면? 네네네. 너무 신나셨어. 자 준비 시작. 새우젓 다른 새우젓은 이제 생각도 마. 광천하면 이제 새우젓. 광천에 가면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토굴 새우젓이 있습니다. 국내산 새우와 천일염으로 염장하고 토굴에서 자연 그대로 숙성한 건데요.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신다면 광천 토굴 새우젓은 어떠실까요? 네, 광천이 김으로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새우젓도 참 유명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숙성한 새우젓으로 수육 싸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 같은 새우젓도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숙성시키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니 정말 궁금했는데 또 이 긴 토굴에서 숙성시킨 새우젓은 감칠맛이 돈다. 정말 궁금합니다. 네, 최근 친환경 토굴 새우젓 가공업이 세계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장담극이 문화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식도 있었는데 우리 전통의 문화가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일들이 많아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반가운 소식 덕분에 이 추운 겨울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또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네, 불우이웃을 돕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지난 12월 2일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내년 1월까지 총 116억을 목표로 모금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연도부터 키오스크 기부 방식을 도입해서 더욱 편리하게 기부가 가능해졌으니까요. 다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27일까지 제32회 전북 소극장 연극제가 시작되는데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3개의 연극을 볼 수 있습니다. 우진문화공간에서는 유별난 유산을, 한옥마을 아트홀에서는 안녕 엄마를, 창작 소극장에서는 야춘기야 공연을 진행합니다. 12월 14일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서는 반려동물 페스티벌 멍룡이 게임이 진행됩니다. 멍멍 보물 간식 체험부터 줄다리개 서바이벌 등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요. 개를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도 행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 전북의 참 좋다에서는요. 전해드린 다양한 소식들의 테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다였죠. 맞습니다. 올림픽 전북 유치도 할 수 있다. 친절한 버스 기사도 될 수 있다. 누구나 멋지게 예술 활동할 수 있다. 네, 남을 위해 베푸는 삶도 살 수 있고요. 이영춘 박사님처럼도 살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유산도 세계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번 한 주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요.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의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